노후 건강을 위한 1위 운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퇴 이후를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모두들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합니다. 부동산에 열심이고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처를 찾아 공부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모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노후를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놓자는 그 저축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노후를 위한 저축은 돈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저축해 놓아야 할 일입니다. 건강을 저축해 두지 않으면 돈을 옆에 쌓아두고도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게 될 수도 있고, 만성병에 시달려 몸 어딘가에 호스를 꽂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한 최악의 경우는 바로 젊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을 병원 다니는데 탕진하는 것일 겁니다. 이런 날들을 살게 되면 노후는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지옥이랑 다름이 없겠죠. 요즘 은근히 사는 게 귀찮아지고 의욕도 없이 지낼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이 지속되고 축 늘어져 지내면 나이 들어서 거동이 어려워 누워 지내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병상에 누워 보내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남은 인생 동안 거동하지도 못하고 침대 위에서 살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자산 관리에도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운동에도 포트폴리오를 짜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하루라도 젊었을 때 저축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꼭 해야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체 단련 운동이고, 여러 하체 단련 운동이 있습니다만 그 중 원탑 중의 원탑은 스쿼트입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을 하루라도 일찍 하면 할수록 여유가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이 하루라도 빨리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를 중장년의 건강 유지에 맞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인생을 거동하지 못해 누워 지내지 않으려면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백근을 단련해 준다. 우리 몸의 근섬유는 크게 백근과 적근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두 근 섬유는 우리 근육 속에서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데 유전적으로 결정되기도 하지만 운동량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빨간색의 적근은 수축이 천천히 이루어져 지구력을 풍부하게 하는 근육입니다. 당연히 오래 달려야 하는 마라토너는 적근이 발달해 있죠. 백근은 수축력이 강한 근육으로 순간적 힘을 내거나 속도를 올릴 때 사용됩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 손흥민 선수가 수비수의 마크를 피해서 공간을 만들면서 슬슬 뛰다가도 볼이 자기 방향으로 올 때는 순간적인 폭발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스쿼트는 여러 운동에 필요한 폭발력과 스피드, 도약 능력, 균형 감각, 체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운동선수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운동이기도 하죠. 연구에 따르면 20대의 접근과 백근이 가장 활발히 기능하다가 30대부터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구력을 유지하는 접근은 서서히 퇴화해서 70세까지도 오랜 시간을 걷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백근은 30세가 넘으면 급속도로 퇴화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이가 들면 순발력이 떨어지고 각종 반응에 느려지고, 그래서 낙상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순간적인 반응에 대응하는 백근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나이 들어서 대부분 등산이나 걷기 운동과 같은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래서는 백근을 단련할 수 없습니다. 백근은 온몸의 근육에 분포되어 있지만 가장 노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다리 근육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근육 전체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단련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를 하면 백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다리 근육에 있는 백근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스쿼트 정자세를 하기 어렵다면 의자를 이용해서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자를 엉덩이 쪽으로 두고 할 때는
털썩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다. 의자에 엉덩이가 닿는 것이 살짝 느껴진다면 다시 일어서는 방식으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몸속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 스쿼트를 하게 되면 다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런 동작을 통해서 체내의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노폐물과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면 혈액과 림프액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고 노폐물과 지방이 뒤엉켜져서 변형세포를 이루게 되는데 이게 바로 셀룰라이트입니다. 이 셀룰라이트는 주로 엉덩이, 허벅지, 하복부에 모여들어 몸을 울퉁불퉁 보기 흉하게 만들죠. 몸속에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뒤엉켜 있으면 독성을 내뿜고 다른 심각한 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몸속 노폐물과 독성 물질을 제거하려면 스쿼트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성인병 예방에 좋다. 여러분도 익히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는 근육은 바로 허벅지 근육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 혈당의 70%를 소모할 정도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하체가 부실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겪는 빈혈, 그리고 부종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가 심장 쪽으로 혈액을 밀어 올려야 되는 그 펌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몸속 노폐물이나 지방덩어리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각종 성인병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쿼트는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이기도 합니다. 국내외에 있는 여러 의료 연구팀의 그 연구 결과 허벅지 굵은 사람은 심장병, 당뇨병, 발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번째, 일상에 필요한 근육을 키워준다. 스쿼트는 단지 허벅지 근육 단련을 위한 운동이 아닙니다. 스쿼트는 앞뒤 허벅지는 물론 엉덩이, 종아리, 그리고 복부와 허리, 또 등까지 단련시켜줍니다. 철봉까지 들고 운동하게 된다면 어깨와 가슴 근육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죠. 이렇게 전신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근육들이 고루고루 발달한다는 말씀이겠습니다. 노쇠한 몸은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은커녕 허리를 숙여 뭔가를 집어 올리거나 들어 올리는 능력조차 빼앗아가 버립니다. 쪼그려 앉아 일어서는 스쿼트의 동작은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 자리에 앉고 일어설 때와 같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스쿼트는 균형 감각을 길러주는 좋은 운동이어서 낙상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중 하나로 스쿼트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스쿼트를 해야 하는 이유 마지막 다섯 번째,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다. 소변이 새는 요실금은 중장년에서 흔히 일어나는 질환이지만 드러내기가 어지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질병도 아닐 수 있지만 오줌 마려운 거 하나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에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니까 심리적 부작용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요실금을 낫게 하는 여러 생활 습관이 있는데 스쿼트로 하게 되면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방광을 누르는 그 복부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체중 조절로 복부 비만을 줄이고 또 괄약근을 발달시키는 케겔 운동을 습관화하라고 합니다. 특히 스쿼트를 열심히 하게 되면 체중도 줄고 복근도 발달시켜주고 그리고 앉았다 일어서면서 케겔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겠습니다. 죽기 전까지 꼿꼿하게 살다 가고 싶다면 하루하루 저축하듯 운동을 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균형 있게 해가면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 중에서도 절대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쿼트의 달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10가지. 몸 건강은 물론이고 마음 건강을 위해 나이 들수록 절제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만 많이 하고 살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충만한 인생,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에 새겨두고 무조건 많이 하고 살수록 좋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하지만 많이 보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는 아낌없이 써야 합니다.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부모의 돈으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공부, 시험 봐서 점수를 얻어야 하는 공부, 수험서와 문제집과 함께하는 공부, 금방 외워서 금방 풀어서 금방 결과를 얻어 금방 잊어버리는 공부, 점수와 진학, 취업같이 즉각적인 이익을 바라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20대까지 하는 공부는 호흡이 얕고 가쁜 공부입니다. 이런 공부를 억지로 했다 보니 학교 문을 나서면 책만 봐도 지긋지긋해지고 공부를 할 만큼 했다고 착각하기 일쑤입니다. 중장년 이후에는 가쁘고 얕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에 숨을 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뭔가를 즐기며 배우는 것이 바로 그런 깊은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활력을 심장과 뇌에 불어넣어 주듯이 호흡이 깊어지는 공부는 새로운 지식과 지혜로 마음의 세포를 재생시켜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두 번째,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몸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져서 몸을 끌고 다니기 전에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 이 4가지 운동을 조화롭게 맞춰서 꾸준히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물에 매일 목욕하는 것입니다. 목욕이 보약보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숙면에 좋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능이 있고 두통이 감소되고 욕조의 수증기로 인해 기침과 독감 증상을 완화해주고 피부 보습에 좋습니다. 더구나 심리적으로 물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울분과 분노도 가라앉고 긴장도 풀어주고 불안도 가라앉혀줍니다. 네 번째, 많이 웃는 것입니다. 놀람, 불안, 초조, 짜증과 같은 감정은 교감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심장을 상하게 하지만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고 몸 상태를 편안하게 만들어 심장병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웃음은 스트레스를 진정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죠.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억지 웃음도 진짜 웃음의 90%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지나간 과거는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특성 중 하나가 앞으로만 간다는 겁니다. 멈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돌아가는 일은 더욱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일로 상처 입고 그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를 붙잡고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만 가는 인생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있는 가여운 사람들입니다. 지난 일로부터 배우고 깨우쳐 지금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게 과거의 수렁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섯 번째, 고요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마음 건강을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웃을 때처럼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서 자율신경계의 안정을 가져오고 근육은 이완되고 심장 박동과 뇌파는 안정화되면서 몸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됩니다. 명상을 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열정과 활력을 이끌어주는 도파민과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쌓을 때 분비되는 그래서 관계의 호르몬 또는 사랑의 호르몬으로 불리는 옥시토신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일곱 번째, 용서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련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는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의 최고 형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용서하는 사람은 더욱더 강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앞서 지나간 과거를 잊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과거의 늪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해야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용서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가슴속에 담고서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과거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이고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그 시절 상처 입힌 나쁜 놈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것으로 복수하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도 주변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 영 마음에 차지 않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너그럽게 바라보면 찌푸렸던 미관도 펴지고 새로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8번째, 참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또 옛 성인들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고 참는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는다는 것을 부당한 일에 굴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그저 말없이 피하고 웅크리고 살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감정에 휩싸여 뒤에 벌어질 일을 생각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충동적으로 배우자에게 소리 지르고 자기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식을 나무라고 때립니다. 제분에 못 이겨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퍼붓죠. 자신의 인격이 얼마나 얕고 하찮은 것인지 그 인격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참는 자는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넉넉한 예의를 갖춘 사람입니다. 9번째, 매사에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끝낼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 앞에서 시작하기도 전에 생각이 너무 많아 탈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에 붙여서 한 번에 끝내지 못하면 여러 번 나눠 쉬면서 끝내도 될 일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꾸준함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좀 천천히 가도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고 하면서 고쳐나가는 게 훨씬 머리도 복잡하지 않고 인생도 가벼워집니다. 10번째, 배설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포유류 중에서 가장 지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능력을 지녔다고 인간 스스로가 영장류라 이름 붙이고 분류하고 고매한 척 다른 동물들과 다른 어떤 존재인 척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적절한 운동을 통해 땀 흘려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줘야 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울음도 터뜨려서 눈물도 쏙 빼줘야 마음도 개운해지고 잃었던 감정도 가라앉게 됩니다. 눈물도 땀도 대소변도 잘 배설되어야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편안합니다. 모름지기 유익하고 바람직한 것들은 무조건 많이 하고 사는 게 마음도 편하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신만의 좋은 것들을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는 그것에 더하여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사람들이 후회하는 이것, 우리들보다 세상에서 먼저 태어나 앞선 경험들을 한 인생 선배들은 나이 들어 은퇴 생활을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후회스러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내서 가장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을 미리미리 해치울 수만 있다면 인생 선배들의 나이에 이르렀을 때는 최소한 후회로 가슴 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10대, 20대, 30대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갖게 된 후회들도 이미 넘쳐나도록 많듯이 여기에 더해서 인생 후반전마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하고 산다면 이건 절대 안 되겠죠. 나중에 세월 지나 땅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쓰이는 기초 용어로 통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가 정을 통한다는 뜻을 지닌 통정과 같은 한문으로 쓰지만 심리학에서는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 지나간 생을 재음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런 것을 자아통정이라고 부릅니다. 나이 들면 이런 자아통정을 자주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눈앞에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듯 선명하고 생생하게 영화처럼 쫙 스쳐간다고 하죠. 지난 일들이 그렇게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과연 가치 있게 살았는지 반추하고 자신에게 질문도 던지죠. 어려움도 많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 뿌듯해지고 인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돼서 남은 인생을 더 잘 마무리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온갖 후회만 떠오르고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되면 절망감에 빠져 남은 인생마저도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어차피 내 인생은 쓰레기라고 하면서 가치 없게 또 흘려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잘 사는 것은 지금 현재를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지만 앞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 한순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알차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 코넬대에서 인간 생태학을 연구하는 칼 필레머 교수는 은퇴 생활을 하는 65세 이상의 1,500명과 인터뷰를 통해 조언과 지혜를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터뷰에 응했던 황혼기를 보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온 것은 바로 쓸데없이 걱정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하게 되는 쓸데없는 걱정과 또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일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허투루 보낸 것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걱정의 대부분은 실제 일어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 상황에 대한 것들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합니다.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죠.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자신과 가족에게 벌어질 부정적인 생각과 그 끔찍한 상황 때문에 불안증을 겪으며 한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렇게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도 1년 전, 2년 전 어떤 걱정을 그렇게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은 걱정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죠.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걱정의 특징은 한 가지 걱정을 갖게 되면 또 다른 걱정을 키우고 점점 나쁜 상황을 떠올리며 불안으로 떨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걱정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과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가장 소중한 시간만을 까먹게 되는 것이죠. 이래도 걱정이 멈추지 않는다면 심리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을 해보면 좋습니다. 인생 살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걱정이 앞을 가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서 살고 계시다면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집중하고 사는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생각도 하지 말고 걱정도 말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잡념이 끼어들 틈을 주지 말고 현재에 온 정신을 가두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 하나는 걱정이 괜한 걱정이 아닌 근거 있는 걱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이지만 이럴 때는 자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그 실체를 분명하게 찾아내라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게 걱정의 실체와 합당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걱정만 하지 말고 계획을 세워서 하루하루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면 말 그대로 걱정이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다니는 직장이 불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명예퇴직이라도 덜컥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시라면 그냥 걱정에 걱정만 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아주 퇴직 걱정 없는 직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걱정이 신바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으로 제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없다고 인생 선배들이 말씀하십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는 괜한 걱정 싹 날려버리고 소중한 시간을 지금을 위해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